wake up, but do that. Is this even real? Only thing that kept my heart beating. Don't wanna listen to these songs, stay wide awake. Only come out at night, but we're still looking for a sign. But when I wake up, I can't help but to wonder, is this even 안녕하세요, 모태리온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저는 한강에 있는 서울마리나에 나와 있는데요. 와,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태풍이 어제 지나갔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풍이 오기 전날, 태풍 지나간 다음 날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뭔 얘기야.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은 볼보의 S90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S90입니다 자, 페이스리프트가 된 S90은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크게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볼보가 늘 그렇듯이 볼보는 페이스리프트 때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났겠지만 이번 볼보의 S90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거쳤습니다. 뭐냐면 차가 길어졌어요. 뒤쪽이 엄청 길어져 가지고 지금 휠 베이스가 무려 120mm, 그러니까 12cm나 휠 베이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휠 베이스를 늘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세단들, 완전 대형 세단들, 사실 그동안 이 롱휠 베이스 모델들은 S클래스 7시리즈, 아우디 A8 이런 대형 세단들에서만 롱휠 베이스 모델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에서 아우디가 A6도 롱휠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형 세단도 롱휠 베이스 모델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이 S90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존 모델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번에 국내에 페이스리프트로 출시가 된 거죠. 자, 뭐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고요. 파워트레인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S90의 B5 모델, AB 할 때 B5 모델인데 이 B는 그냥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뜻으로 B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T가 들어가면 터보 엔진이라는 뜻이고 D가 들어가면 디젤이라는 뜻인데 B가 들어갔다는 것은 배터리가 적용됐다는 의미로 B5라고 부르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2.0 터보 엔진입니다. 5니까 기존의 T5 엔진이랑 비슷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T5는 254마력이었는데 이번에 B5 엔진은 250마력, 거기에다가 48V 전기 모터가 14마력의 출력을 더해 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그런 엔진으로 장착을 했는데 출력은 뭐 그 배터리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더 나가고 그래서 제로백 같은 가속력에서는 약간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이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것 못지않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직진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예리한 핸들링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차가 뭐 핸들링으로 먹어주는 차는 아니죠. 그런 만큼 아마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뒷좌석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연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연비는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굉장히 잘 나왔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도 가격이 불과 100만 원 밖에 안 올랐어요. 심지어는 실내의 사양들은 일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차체는 더 커졌는데 가격은 100만 원 밖에 더 안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 사시는 게 개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차들이 막 출발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급하게 서둘러서 출발을 해볼 텐데, 자, 일단 뒷좌석 먼저 한번 타보시고, 네, 뒷좌석 먼저 타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종도에서 주행을 막 시작을 했고요. 아까 분명히 여의도였었는데 영종도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좀 그냥 거짓말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게 더, 연기하는 게 더 힘들어. 오는 동안에 제가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녹음한 거 다 날려버려 가지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앞좌석부터 다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뒷좌석이거든요. 이게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이 어떠냐, 뒷좌석 공간감이 어떠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뭐 아까 오면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자, 일단 우선 앞좌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휠베이스가 사실은 휠베이스가 길어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긴 휠베이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롱 휠베이스 모델이 중국에서는 기본 롱 휠베이스 모델을 팔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팔고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T8의 엑셀런스 모델이 있었죠. 저희도 시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T8의 엑셀런스 모델이 롱 휠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롱 휠베이스 모델을 기본으로 국내에 판매를 하게 됐다. 그런 어떤 선택의 변화가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페이스리프트 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에 디자인이, 그릴 디자인이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그대로고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범퍼 아랫부분에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디자인의 변화가 리어 램프 안쪽에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시퀀셜 타입으로 바뀐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외관에서 차이고, 그 외에는 뭐 그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것도 사실은 변화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 오레포스, 이게 오레포스사에서 제공하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인스크립션 트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엑셀런스에 있던 건데 인스크립션에도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인스크립션에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파워스 윌킨스, 이 BMW 오디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여기서 이게 딱 보면 안에 그 노란색 케블라 콘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와, 노란색 저거 나름 매력 있다. 근데 이제 오디오의 사운드가 워낙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란색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노란색이 없어졌어요. 요게 컨티뉴엄 콘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엔 케블라 콘이었는데 컨티뉴엄 콘이라는 것으로 소재가 바뀌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피커 19개 그리고 최고 출력 1400W, 요 부분은 똑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콘의 소재가 바뀌다 보니까 음색이 약간은 변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재즈 모드도 추가가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추가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꽤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선 커튼이 추가가 되고 전동으로, 그것도 그리고 또 선루프가 일반 타입에서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로 바뀌었고, 그리고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더해졌고, 이게 그 알게 모르게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인스크립션 기준으로 가격이 6,590만 원에서 6,690만 원으로 100만 원 밖에 안 올랐어요. 야, 결국은 가격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거는 100만 원 밖에 안 오른 게 맞죠. 지금 업그레이드 된 사양만 따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의 값어치를 훨씬 넘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휠베이스가 긴 넓은 실내 공간은 그냥 공짜로 덤으로 더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 요거는 왜 이렇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주행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B5 트림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T5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T가 아니고 B입니다. 앞부분에 B가 배터리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약간의 이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는 뭐 베러, 그래서 좀 더 나은 상품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베러의 B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회생제동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동 그 브레이크의 B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T가 아닌 B가 적용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엔진은 기존의 T5 엔진이랑 기본은 다 똑같은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일부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254마력에서 250마력으로 한 4마력 정도 줄었습니다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 모터가 14마력을 더 내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로 100은 얼마냐? 기존의 S90 T5가 제로 100이 6.8초였는데 이 차는 7.2초 뭐야, 출력이 더 나아졌다면서, 특히나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 동력 성능이 더 좋아진다면서 왜 0.4초가 줄었지? 네, 차가 더 커졌죠. 그래서 길어지고 차가 무거워진 만큼 동력 성능에서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로 100은 약 0.4초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 7.2초 딱 느껴지죠. 사실 7.2초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프 GTI가 7.1초, 6초, 7초, 6.9초 뭐 이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골프 GTI 타면 진짜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2초면 상당히 빠른 가속력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는 차체 크기가 길어지고 실내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제로 100 정도는 조금 손해를 보셔도 뭐 크게 아깝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최고 속도가 줄었어요. 기존에는 시속 230km가 최고 속도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180km밖에 안 돼. 최고 속도를 무려 50km나 줄였어요. 아니, 엔진 동력 성능도 더 좋아졌다면서 왜 최고 속도 왜 그렇게 많이 줄였지? 보통 이제 가속력을 늘리고 또 최고 속도가 줄어들고, 그거는 이제 기어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보에서 2021년형부터 나오는 모든 모델들의 최고 속도를 180km로 다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암묵적으로 최고 속도 제한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로 최고 속도를 180km로 제한을 걸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볼보가 향후에 이제 치명적인 사고, 특히나 사망사고 이런 부분들은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과 약간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서, 실제로 안전상에는 사실 200km 이상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뭐 200km 이상 달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혹시나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고 속도를 180km로 줄여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차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느낌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 롤이 조금은 더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핸들을 조금만 감아도 이게 차가 방향을 틀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기울면서 도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거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휠 베이스가 더 길어졌죠. 무려 12cm나 길어졌는데 폭은 많이 길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휠 베이스 내에 네 바퀴 모양을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봤을 때 기존보다 이 직사각형의 길이가 더 길어진 거죠. 그렇게 된 만큼 아무래도 직진 성능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좌우로는 조금은 더 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롱휠 베이스 모델에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 좀 더 승차감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은
약간은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을 돌려보면 옆으로 조금씩 더 기운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뭐 금방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이게 상당히 좋네요. 이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확실히, 특히나 휠 베이스가 12cm 정도 더 길어지면 승차감에서 확실한 차이가 오거든요. 물론 그게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90T5보다는 확실히 그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이 좀 더 좋네요. 그래서 승차감이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죠. 사실 S90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거친 면이 조금 있는 게 약간은 신경이 쓰이는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반자율 주행 기능, 또 차로 유지, 또 차선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또는 뭐 앞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첨단 안전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그대로 동일하게 최고급 사양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잠깐 들어보면요. Come away with me. 우와. in the night. 우와, 컴웨이 위드미 이런 소리가 났었나? 이야, 노라 존스의 새로운 발견이야. 이야, 소리가 완전 장난이 아닌데, 이게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야, 이게 사운드가 일단 뭐 원래 좋았던 것은 그대로 좋고요. 지금 이게 컨티뉴엄 콘이 적용되면서 또 재즈 모드가 추가되면서 사운드가 변화된 부분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할 때 조금 더 한번 들어보긴 할 텐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오디오 자체가 워낙 좋은 건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좀 더 디테일한 주행과 관련된 리뷰는 다음에 저희가 시승차를 통해서 시승차를 받아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뒷좌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시승을 좀 여유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앞에 날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뒷좌석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간이 와 진짜 넓어요. 요거 앞부분에 아까 제가 앉아가지고 조금 그나마 적당한 위치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제가 뒷자리를 옮겨 왔는데, 와 진짜 넓습니다. 이거는 뭐 이 한 뼘이 넘어가니까 진짜 넓고요. 이게 지금 휠 베이스가 3060mm인데 휠 베이스가 3m가 넘고 차체 길이가 5m가 넘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대형 세단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7 시리즈, S 클래스 이런 차들이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은 딱 그 정도였어요. 3m가 조금 넘고 5m가 조금 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많이 커져 가지고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도 3m가 좀 많이 넘고 또 5m가 좀 많이 넘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게 휠 베이스가 3060, 길이가 5m 90이니까 거의 뭐 대형 세단이다 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크죠. 자, 그리고 이거 전동,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거 그 제네시스 G80에도 뒷좌석에 이거 기본형에는 전동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까지 열려 있고요. 이거 지금 여기에 센터 암레스트 이 부분도 엄청 고급스럽죠. 뭔가 기능이 많이 있진 않아요. 여기 그냥 컵홀더 있고, 여기 안에 그냥 그렇게 깊지 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와, 가죽도 좋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이걸 세우게 되면, 그러면 여기 딱 키가 그
가운데 앉더라도 헤드레스트 높이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되게끔 지금 헤드레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걸 당겨서 이렇게 열면 아주 편안한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자,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에 비해서 뒷좌석의 시트가 뭐 전동으로 조절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자세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긴 한데 이게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만큼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등받이 각도가 조금만 더 누웠어도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등받이 각도도 뭐 아주 무난하고 편안한 수준이에요. 여기는 냉장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아예 저것도 없어요. 그 스키스루도 아예 없어요. 스키스루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스웨덴이잖아요. 북유럽이란 말이야. 그러면 북유럽에는 스키를 당연히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아닌가? 스키스루가 없어서, 이게 롱힐 베이스 모델에는 굳이 스키스루가 없어도 되나? 롱힐 베이스 타시는 분들은 스키는 위에다가 장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별도로. 자, 그리고 2열에도 에어컨이 여기에 송풍구가 2개가 있고 좌우에 2개가 더 있거든요. 총 4개의 에어컨 송풍구가 있어서 뭐 환기는, 공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동식 버튼으로 온도를 이쪽에서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바람 세기 이런 부분들도 뒷좌석에서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C타입 USB를 2개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지? 오, 잿더리. 잿더리도 있습니다. 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웬만하면 잿더리 이런 거 안 넣어줘도 되는데 굉장히 예쁘게 잿더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고급 차들은 이쪽 조수석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워크인 디바이스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버튼을 통해서 운전석에 있는 분이 이쪽 시트를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니면 아예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그걸 조절하는 그 버튼들이,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차는 없는 게 아니고 이 차에도 있습니다. 여기 도어에 보면, 도어 패널에 여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되고, 여기 꼭 여기에 버튼이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그 버튼처럼 생겨서 조그맣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뒷좌석에서 뭐 사이드 미러 조절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앞좌석을 조절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으로 앞으로 밀어보죠. 요게 지금 최대한 앞으로 민 거고, 또 시트도 앞으로 이렇게 접으면, 와, 야, 이러면 뭐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야, 이거 좋다. 근데 이제 사이드 미러가 가리면 안 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접을 필요는 없고, 딱 수직으로만 세우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넓은데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이 차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쨌거나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경쟁 모델이 5시리즈랑 E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5시리즈하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 면에서 지금 이 차랑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둘 다 휠베이스가 3m가 한참 안 되고 휠베이스도 5m가 한참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길이와 휠베이스 공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될 만큼 이게 훨씬 더 커진 거죠. 기존의 S80도 공간 면에서 사실 부족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S90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차가 휠베이스가 3m 60인데 BMW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 모델이 530i, 또 벤츠 같은 경우에는 E300 이런 급이 될 텐데, 5시리즈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2075, E300은 2975, 2940,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거의 한 100mm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가 실내 공간이 10cm만 더 넓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5시리즈하고 E클래스는 후륜구동 모델이단 말이에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쪽 바퀴를 최대한 앞으로 많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엔진이랑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휠베이스는 굉장히 길지만 실제 실내 공간은 똑같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앞바퀴 굴림차들에 비해서 길진 않아요.
근데 이 차는 휠베이스가 100mm가 더 긴데 이 차는 앞바퀴 굴린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실내 공간은 100mm보다도 훨씬 더 5 시리즈나 E 클래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긴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 시리즈 E 클래스보다 조금 더 큰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해 보면 G80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3m가 넘잖아요. G80이 3m 10이거든요. 이 차는 3m 60. 그러니까 휠베이스만 따지고 보면 이 차가 50mm, 5cm가 더 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 대비 더 긴 편이어서 실내 공간으로 따지면 G80이랑도 비교했을 때 이 차가 엄청나게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BMW 530 아니면 벤츠 E300 제네시스 G80의 2.5T 이런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S90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왜 볼보가 S9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스탠다드 휠베이스가 아닌 롱 휠베이스를 갖고 왔는지에 해답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5 시리즈 530, BMW E300 이게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초 베스트셀러 모델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볼보가 국내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10,000대를 넘고 올해는 지금 14,000대까지 간다고 하고 있지만 자, 볼보에 있어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 XC60, XC40, S60, XC60 크로스컨트리 뭐 이런 모델이거든요. S90은 그나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보 중에서는 판매가 저조해요. 특히나 530i나 E300이랑 비교하면 판매가 더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볼보가 작정하고 S90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칙이야. 이건 반칙이지. 그죠? 이 롱휠 베이스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가격이 롱휠 베이스 모델인데 6,690만원. 그러면 530i는 7,000만원대 중반. 그리고 E300도 7,660만원. 그러니까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긴 차고 거기에다가 이게 그 인스크립션 기준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나파 가죽에 이 1400W BMW 오디오까지 넣어 가지고 이 300보다 1,000만원이 더 싸다는 거. 이게 어디 듣보잡 브랜드도 아니고 이제 볼보도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렇게 판매하는 건 이게 진짜 반칙이지. 말 그대로 대놓고 S90을 좀 작정하고 팔아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차 안 사시면 이제 등신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근데 물론 이제 E300이나 530i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세단이잖아요. 대표적인 럭셔리 세단이면서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드림카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차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볼보 신경 안 쓰실 테니까. 그래서 이게 530i급이 뭐 540이나 550이나 M5처럼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후륜구동에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런 어떤 빠릿빠릿한 기민한 그런 운동 성능을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530으로 당연히 가시겠죠. 그분들은 뭐 당연히 5 시리즈 가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가족을 생각하시고 또 여유 있는 굳이 뭐 내가 이 중형 세단급에서 아주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볼보 S90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미 볼보는 이거 사전 계약 기간 동안에 벌써 3,200대가 계약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야, 자, 드디어 이제 S90에도 줄을 서시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볼보는 줄을 얼마나 세우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건지. 지금 뭐 그 XC40, 뭐 S60 이런 차들은 줄이 지금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이제는 S90까지도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참 볼보가 작정하고 지금 덤비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볼보 코리아에서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럼 글로벌에서 이 가격을 주느냐? 그것도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볼보 코리아가 글로벌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 S9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에서 한국이 2등이에요. 2등. 와, 볼보도 드디어 2등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군요. 그동안 뭐 벤츠, BMW, 심지어는 벤틀리 뭐 이런 차들까지도 국내 시장이 글로벌에서 탑에 랭킹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볼보도 이 S90이 글로벌에서 중국 1등,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이런 순위였는데 그 밑에 한국이 있었는데 치고 올라가서 한국이 중국 다음에 2등, 그 뒤에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이 나오는 거죠. 와, 그렇게 판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가격을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가격이 6,690만 원. 자, 볼보는 아시는 것처럼 세일 안 합니다. 벤츠, BMW는 세일을 합니다. 가격이 1,0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세일을 하게 되면 뭐 가격 차이가 좀 거의 없이 비슷비슷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인스크립션이라는 거, 실내 공간이 광활하게 넓다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운전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설명 조금 덜 드렸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단 하이브리드가 스트롱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두 개가 있는데, 스트롱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일정 구간 주행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그래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뭐 그럭저럭 한 50마력 뭐 이 정도 이상 넘어가서 거의 100마력 정도 근처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차들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전기 모터의 힘 자체가 워낙 약해가지고 요게 회생제동하고 또 주행의 힘을 조금 보태는 수준으로만 쓰이는 그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돼 있어도 전기 모터만으로는 주행은 안 되고요. 실제로 수시로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주행하는 동안에 수시로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비를 높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차가 T5보다가 차가 더 길어지고 무게도 더 늘어났지만 연비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차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졌더라. 그러면 기존 T5 대신 약해진 부분은 제로백이 늦어진 거, 그리고 주행 감각 면에서 승차감은 좋아졌지만 약간의 이렇게 롤링에 대한 적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 그거 외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고 가격도 100만 원 올라갔네요. 그래도 저 같으면 100만 원 더 주고 이거 살 것 같아. 엄청나게 좋습니다. 뒷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승차감 더 좋아요. 보통 웬만한 세단들은 뒷좌석보다 앞좌석 운전석이 승차감이 더 좋은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승차감이 훨씬 더 좋네요. 이거 뭐 상당히 반갑죠. 운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일 수도 있겠나. 근데 뭐 제가 편한 것보다는 아내나 아이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편한 게 그게 훨씬 더 좋죠. 네, 그게 모든 남성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뒷좌석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진 것,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오디오가 재생되는 동안에 만약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과속이나 뭐 또 과속 방지턱 이런 경고들이 나올 때 이 경고 사운드가 나오는 동안에 오디오 음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아예 뚝 끊기고 경고음이 나오고 경고음이 끝나면 다시 오디오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차에는 정말 근사한 사운드를 발휘하는 이런 멋진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행하면서 음악 감상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수시로 이제 경고음이 나오면 그 음악이 끊어진다는 거, 그 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볼보에도 한번 건의도 해봤는데 일단 볼보 측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그거 절대로 허용 못해. 안전을 위해서 절대 허용 못해. 이 볼보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쉽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제가 기대하기는 소리를 완전히 끊지는 말아줘. 제발. 그냥 소리를 조금 줄이고, 조금만 줄여도 이게 경고음 확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음악 볼륨을 조금 줄이고 경고음을 내주는 정도라도 타협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감을 다음번에는 좀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하게 되네요. 자, 이거 뭐 단점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뭐 가격도 꼬집을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일단 상품 자체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공감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 매장 가셔서 한번 확인들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에 직접 시승차를 받아서 또 B5도 그렇고 또 T8도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예전에는 T8은 그 엑셀런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엑셀런스 트림은 단종이래요. 그래서 S90도 그렇고 또 XC90도 그렇고, 엑셀런스는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한다고 하니까 엑셀런스급은 아니지만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T8 같은 경우는 뭐 성능도 훨씬 좋고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T8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볼보가 진짜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네. 근데 볼보는 어차피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글로벌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생산량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씩 확대는 해가고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량 자체가 지금 딸리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네요. 지금 S90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세단의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나름 물량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줄을 안 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차피 줄은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물량 확보는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